네, 3월 29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좀 보충 및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왔었는데 먼저 제가 이제 코드 설명을 할 때 좀 어눌하게 했어요. 여기 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균등 분포에서 베르누이를 뽑고, 그쵸? 베르누이에서 이항 분포를 뽑고 이항 분포에서 이제 포화송으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항 분포에서 이제 포화송을 또 뽑는 게 아니고 이항 분포를 뽑았는데 그 이항 분포가 특정 조건에서 포화송이랑 그냥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뽑은 거죠. 이항 분포를 최종적으로 뽑은 건데 그게 그냥 포화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n이 크고 p가 작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항 분포를 거의 이제 포화송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유니폼, 여기까지 뽑으면 유니폼이고, 여기서 이렇게 p보다 작다 라고 하는 순간 트루폴스로 이제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게 베르누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썸을 하면은 이제 이항 분포 하나가 뽑히는 거죠. 그쵸? 여기는 이제 유니폼 n개가 뽑히고 스몰 n개가 뽑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베르누이 스몰 n개가 뽑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항 분포 하나가 뽑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항 분포 n개가 뽑히는 건데 이 이항 분포 n이 그냥 포화송이 되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는 원래 노테이션도 유니폼 화살표 베르누이 화살표 이항 분포 화살표 포화송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 물결 표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노트로 수정을 하였고, 내용을 조금 수정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항 분포에서 그 포화송을 뽑는 게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서 이항 분포와 포화송이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한 학생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지수 분포를 할 때 포화송 프로세스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때 어떤 함수를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 있네. Try until you succeed. 그러니까 네가 성공을 할 때까지 계속 뭔가 시도해봐라. 이런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였는데, 요 함수가 혹시 기하 분포로 뽑는 함수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하 분포를 굳이 좀 챕터로 빼서 다루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지수 분포를 설명하는 과정에 한번 그냥 사용하고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거 이제 기하 분포 뽑는 함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을 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이 샘플 사이즈 이거를 할 때 원래는 이제 스몰 n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샘플 수를 스몰 n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스몰 n이 이항 분포에 있는 파라메터 n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막 포화송 샘플 사이즈 이렇게 변수 이름을 되게 길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네이밍을 다 삭제하고 그냥 샘플 사이즈는 앞으로 라지 n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 하나 때문에 그 n을 못 쓰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항 분포 되게 중요한 분포이고 이항 분포에서 n을 쓰는 게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샘플 사이즈를 라지 n으로 제가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 강의 노트뿐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들도 제가 다 바꿨어요.
기호를 라지 n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스몰 n은 이항분포의 n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갖고 또 질문을 받았는데, 지수분포에서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지수분포하고 포화송이 뭔가 역외관계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포화송을 만들고 그냥 역수를 취하면은 지수분포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된다.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었죠. 포화송에서 포화송의 역수로 지수분포를 못 뽑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그냥 가장 이제 단순하고 편한 설명은 이거죠. 포화송은 0이 나올 수가 있는데 0은 역수를 취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설명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0이 안 나온다고 쳐도 나올 수 있는 값은 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쓱 넘어갔었는데, 요거를 좀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은, 그 지수분포라는 거는 임의의 양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라는 값도 가질 수가 있고, 그쵸? 뭐 1.5분의 1, 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죠. 그 임의의 양의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포화송의 역수의 개념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0.5분의 1, 이게 2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요런 값들은 포화송의 역수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분모는 항상 정수이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차피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강의 노트에 그 어떤 제목 같은 수준이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요런 거 이런 거를 제가 원래 세 개로 했었는데, 요런 것도 이제 두 개로 하고 디자인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제목 내용도 좀 바꾼 것도 있고, 너무 이제 긴 제목은 줄여서 좀 작성하기도 하고, 그런 걸 조금씩 조정을 해놨어요. 이 수정한 내용은 그렇게 뭐 마이너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거나 크리티컬한 수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LMS에 올렸던 강의 노트에는 그냥 재업로드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다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공부하실 때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수 분포를 이제 뽑는 방법을 설명을 하다가 끝났었습니다, 저번 시간이. 그래서 지수 분포에서 이거를 어떻게 뽑을 거냐, 요런 이제 주제를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편하게 모듈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포화성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인버스 CDF 기법이라는 건데, 요거는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챕터를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죠. 일단 모티브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모티브가 뭐냐면은 그 저번에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쫓아가면은 두 개의 지수 분포를 고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래와 같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평균이 1인 지수 분포, 그다음에 하나는 평균이 5인 지수 분포, 이런 이제 두 개의 지수 분포를 고려를 해볼 건데, 이 두 지수 분포에 대해서 CDF를 그려보면은 뭐 이제 플랫 하나는 이제 X, 평균이 1인 지수 분포의 CDF는 이걸 이제 적보니까 X,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고, 그렇죠? 1이 끝에 붙게 되겠죠? 뭐야 이거? 범위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함수를 전달하고 여기 x축이랑 x축의 처음과 끝 범위를 정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이 1인 지수 분포의 CDF이고, 평균이 5인 지수 분포의 CDF 같은 경우는 여기 나누기 5가 되고, 그쵸?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평균이 5인 지수 분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P1이랑 P2로 받고 이렇게 같이 그릴 수도 있겠죠. P1, P2 레이아웃. 이렇게 이제 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왼쪽이 평균이 이제 1, 오른쪽이 평균이 5죠. 요거를 이제 잘 살펴보니까 그냥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던졌었죠. 그러니까 Y축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발생시킨 다음에 요렇게 이동해서 X축에 이제 내리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5 이하에 떨어지고,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0.63 정도, 요 정도만 이제 5 이하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발생시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얘는 이제 요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을 텐데, 얘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애들은 또 한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의
이 범위에서 만약에 유니폼이 발생되면 요 범위로 떨어질 테고 이 범위에서 발생되면 또 요 범위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만 60% 정도는 그래도 5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60 정도 되니까 여기가 0.63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떨어지는 값들이 여기에 몰려 있고 얘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제 좀 요거를 정리를 해서 쓰면은 CDF의 Y축에서 그냥 유니폼을 뽑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내리면은 왼쪽은 60% 오른쪽은 대략 60% 정도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충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른쪽은 지금 평균이 5인 지수 분포고 왼쪽은 평균이 1인 지수 분포니까 왼쪽은 이제 대충 다 요 근처에 떨어지고 오른쪽은 요 근처로 이제 떨어지니까 왠지 이 떨어진 애들의 x 값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게 지수 분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요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함수가 지금 이제 5에서의 함수 값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함수를 취한 거고 역함수를 취한 거는 반대 가전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역함수를 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역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역함수 구하는 거를 이제 숙제로 냈었는데 하나는 제가 여기까지 구하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막 급히 숙제를 내고 끝냈는데 왼쪽 CDF의 역함수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역함수는 마이너스 숙제 다 하셨을 테니까 1 마이너스 x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평균이 1인 지수 분포 CDF의 역함수가 되죠. 얘는 평균이 5인 지수 분포 CDF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 역함수를 정의를 하고 제가 아까 이렇게 발생시켰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거를 좀 시각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이 두 개의 플롯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의 플롯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플라디에 Y축의 유니폼에서 5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발생시켜 가지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5 이렇게 하면은 유니폼에서 5개의 샘플을 뽑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Y축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추가로 스캐터를 할 거고 여기에 Y축에 이렇게 찍고 싶으니까 X축의 값은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 0, 0 이렇게 0을 5개 놓고 U를 찍게 되면은 요 Y축에 이렇게 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똑같은 것을 두 번째 그림에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죠. 유니폼에서 이렇게 뽑혔네. 어떻게 또 이게 딱 몰려갖고 뽑혔네.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를 이제 X축에 찍어보면 되죠. 이번에는 Y축의 값이 0, 0, 0, 0, 0 항상 0이 되고 X는 F의 인버스의 U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발생된 애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좀 큰 거 안 나올라나? 얘도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쪽으로 온 거죠. 나머지 애들도 다 비슷하고요. 요 똑같은 그림을 오른쪽에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Y축에는 똑같이 이 5개의 점이 찍혀있는데 이게 어떤 CDF를 타고 내려오냐에 따라 가지고 초록색 점들이 왼쪽 여기에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오니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약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 그러니까 Y축에 있는 거는 빨간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니폼이에요.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초록색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왠지 지수 분포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지수 분포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수 분포를 평균 1인 지수 분포 랜덤 샘플을 5개 뽑고 평균이 5인 지수 분포에서 랜덤 샘플 5개 뽑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초록색들만 싹 모으면은 한번 진짜 그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고리즘을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버스 CDF에 대한 모티브를 제가 좀 설명을 한 거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좀 그 호소성 강의를 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우기고 있는 겁니다.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엄밀하게 진짜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그림 보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x1, x2 그 다음에 xn을 생성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무슨 분포로 따르던 간에 그거에 대한 CDF가 이렇게 F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생성하고 싶다면은 CDF가 F인 확률 변수를 생성하고 싶으면은 처음에 그냥 유니폼에서 독립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뽑고 싶다 그러면 5개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축을 따라서 내리면 된다.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바꾸면은 인버스를 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버스 F를 취하면 된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기호를 좀 잡아놔야 되겠다. 이거를 U1, U2 이렇게 하고 X1 얘는 F의 인버스의 U1 그다음에 X의 2는 F의 인버스의 U의 2 X의 N은 F의 인버스의 U의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수학적이라기보다 수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되는 게 맞는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그냥 평균이 1인 지수분포 만개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만개니까 유니폼에서 이렇게 만개를 뽑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유니폼에서 만개를 뽑은 거에다가 뭐를 하면 되냐면은 F의 역함수를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죠. 역함수가 X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취해주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그 뭐예요? 지수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히스토그램 이렇게 되어서 진짜 지수분포인 것 같죠. 진짜 평균일인 지수분포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랜드 익스포넨셜 1에서 만개를 뽑은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추출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번 돌려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를 이제 뽑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강의를 끊었다가 이어서 바로 지수 분포의 무기억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